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라인 갤러리 앤 아트 스페이스에 종사하고 있는 나연철 시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즉 이제 프랜차이즈와 이게 인테리어 예술의 접목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으로 인테리어라는 것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아름다움, 이쁜, 혹은 활용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인테리어가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의 입장과 저희 라인에서는 실질적인 설계를 할 때 인테리어에서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즉슨 이제 이 공간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뜻을 넣고 그 다음에 유저로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영화를 볼 때 코미디 영화는 물론 재밌고 즐겁고 그 다음에 웃음이 많지만 예를 들면 타이타닉이란 영화보다는 조금 가볍고 타이타닉은 재밌고 웃음은 조금 덜하지만 되돌아보면 여운이 조금 많이 남는 그런 영화인 것처럼 인테리어라는 것은 그런 스토리텔링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디테일이라는 것인데, 디테일이란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마감재 부분이나 이런 뭐 작은 소품, 가구, 테이블이 다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 공간에서 이 지금 원목 테이블을 흰색 테이블로 변경하면 느낌도 확 달라지고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확 달라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간을 구획을 한다. 공간을 구획은 즉슨 실질적인 넓은 홀에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아늑한 공간, 큰 공간을 여러 공간으로 쪼갰을 시에 재방문을 하거나 다시 갔었을 때 똑같은 음식이지만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도 느끼는 감정과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음식의 맛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흔히 아는 저희 스타벅스라는 공간인데, 스타벅스라는 부분은 멀어서 안 되나? 네. 멀어서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예를 들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흔하게 한국에서 스타벅스를 가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 똑같은 스타벅스인데 해외를 나갔었을 때 거기에 맞는 특성,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태리에 1호점을 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1호점을 냈거든요. 네,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리라는 곳은 정말 커피의 문화가 정말 뿌리 깊은 곳인데, 스타벅스가 몇 년의 노력 끝과 그리고 정부와의 타협을 통한 그런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들어간 인테리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흔하게 한국에서 가는 스타벅스와 인지를 했었을 때 스타벅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정말 한국적인 느낌과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와 여기의 느낌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 샘플이나 바닥재나 이제 의자의 배치, 가구의 배치에 따른 정말 이 이태리에 맞는 여기에 이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와 커피에 대한 생각을 잘 반영을 했다는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벅스 시애틀 1호점, 스타벅스 1호점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외관이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또 이것에 대한 특성,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하고자 했던 의미,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획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이태리와도 사뭇 다른 분위기, 물론 스타벅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한국과 이태리와
다른 나라의 스타벅스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트렌드. 정말 트렌드는 요식업과 인테리어 패션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 트렌드가 정말 그만큼 따라가고 똑같이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게 중요하냐가 정말 저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시에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가요? 요즘 트렌드가 이건가요? 저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제 공간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트렌드라는 거는 전반적인 느낌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본연만의 이미지 속에서 어느 정도의 트렌드를 반영을 한다라고 정말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구조, 디테일 부분이 아닌 뭐 색상, 뭐 공간 구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즉 이런 가구, 의자, 정말 작은 촛불 하나, 꽃이라고 소프트웨어를 많이들 칭하는데요. 그런 소프트웨어 자체를 어떻게 트렌드를 따르고 왜 소프트웨어로 하느냐. 트렌드를 따르다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반영을 시키면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뒤처지기 마련이죠. 근데 뒤처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맞추고 또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브랜드에서 추구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바뀌면 기존에 생각을 하고 추구를 했던 그런 모토나 디자인 요소 혹은 이제 브랜드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하나 둘씩 잃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좀 실패라고 조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카페 베네인데요. 지금 이런 이미지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카페 베네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랐었을 때 인테리어 부분에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들 점차 없어지고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인기가 있었냐? 그 당시에 트렌드를 굉장히 많은 부분 요소를 넣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카페가 창업했을 시에 이런 가구, 이런 튀드 디자인, 그리고 이런 테이블 자체, 그리고 구획 자체가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한 거죠. 불과 5년, 6년 밖에 못 갔던 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따르면, 물론 카페 베네가 이런 트렌드를 세트했고 했지만 그걸 다 따라감으로써 카페 베네만의 특성이 없어진 거죠. 없어짐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했던 거죠. 이게 정말 제가 더더욱더 강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당시에는 정말 이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해 버린 그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미지나 이제 특정한 요소들을 다 트렌드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큰 틀들과 가구 이런 요소들까지도 너무 다 트렌드만 따랐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렌드는 이제 자기 본연만의 모습, 그런 밸류를 기초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과 디자이너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확고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를 먼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나중에 들어올 트렌드적인 뭐 가구, 원목 나무가 됐던 뭐 트렌드 컬러가 됐던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변화는 하지만 브랜드만의 트렌드가 잡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건이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거를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라고들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설계를 했고 저희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똑같은 브랜드이지만 매장마다 그 매장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게 뭐 하나의 컬러가 됐든 뭐 하나의 뭐 가구 부분이든 어떤 부분에서는 특색이 꼭 매장만의 하나의 차별화가 있어야지만 그 브랜드의 하나의 픽스가 된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다양한 거를 선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런 차별화를 줄 때 통상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시에는 뭐 어떤 매장은 A 컬러, 어떤 매장은 B 컬러가 되고 또 다른 매장은 C 컬러가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쉽고 흔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브랜드와 일을 하면서도 특색 있게 가려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쉽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예술적으로 다가갔었을 때가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컬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뭐 이런 조명기구가 뭐 작가님의 작품이 됐던, 아트 작품이 됐던, 혹은 뭐 벽화가 되었던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오시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조금씩의 녹아져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홍콩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제 이 레스토랑을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공간 구획도 잘 해놨지만 그 공간 구획을 단지 구조로만 한 게 아닌 하나의 이런 아트적인 요소들, 색깔,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녹아내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벽화를 제외를 했었을 때 굉장히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한 모퉁이에 이런 벽화가 들어가고 이런 피스들이 하나씩 들어감으로써 그 분위기가 정말 달라지고 이 공간에 차별화를 충분히 둘 수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흰색 벽이었으면 그냥 맛있는 음식과 이쁜 가구 혹은 뭐 이쁜 접시로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벽화가 들어감으로써 음식을 먹으면서 저 그림을 보면서 의도도 생각하고 이 공간에 왜 이런 게 들어갔고 차별화를 어떤 방식으로 뒀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특별했던 게 이런 커피에다가도 이렇게 아트 형식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임팩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은은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요소로는 이런 접시, 이런 작가님들의 접시 같은 걸로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차별화도 두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직접 납품을 그리고 협업을 했던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반얀트리 서울에 있는 페스타 다이닝 쪽에 저희 소속 작가님과 직접 협업을 하여서 이런 접시들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용도, 어떤 디시들을 올릴 거고 어떨 때, 그리고 어떻게 진열을 할 것이냐에 그런 거를 다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다 디자인해서 직접 납품한 사례입니다. 이 접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작가님의 접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였던 디자인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티컵과 접시. 그래서 아까 사진들 보시면 이 색깔이 어떤 음식이 올려지느냐에 따라서도 보는 시선과 그렇게 전반적인 공간에서 느끼는 그게 다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제 SM타운에서 직영으로 낸 카페이고요.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우 갈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트 컨설팅과 함께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린 테이블에도 마찬가지로 그 작가님의 작품도 들어갔지만 이런 손잡이 요소들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차별화를 두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시가 아니라 지금 이 조명들 보시면 저희가 직접 세라믹으로 다 구워내서 인테리어 요소를 더 이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걸려지는 세 점의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현대무역점에서 아트스페이스 콜라보를 했는데요. 이제 데무라는 옷 브랜드와 함께 저희 소속 작가님 켈리박 작가님과 협업을 통해서 공간 자체를 구획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작품들과 이제 팔리는 옷들을 다 디자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켈리박 작가님이 직접적으로 다 디자인한 그림들이고 지금 무역점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상업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간 디자인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스툴도 디자인을 했고 이렇게 전시의 다이들도 다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어떠한 방면으로 어떠한 시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많이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컬러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이런 어떠한 조화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있어가지고 디자인 요소가 되는 것을 정말 이제 고심해서 저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모델 하우스를 한 건데요. 가구점과 아트 콜라보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가구와 이제 예술이 어떻게 접목을 되고 그 가구의 컬러가 작품의 컬러가 어떻게 효과가 내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컬러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눈이 아프고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적당한 저희의 예술점과 저희 작가님들의 작품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고 하나의 요소,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컬러를 굉장히 강조했던 저희의 전시인데요. 컬러가 이제 그냥 눈으로 보기 이쁘다로 그칠 수가 있지만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컬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그리고 이 분위기가 정말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던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컬러도 직접 다 조색을 다 하시고 손으로 다 빚어내서
이제 이 공간에 맞는 거를 다 직접 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와 이제 저희 작가님 접시 그리고 가구에 대해서 다 이제 접목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가 들어감으로써 이 컬러의 조화와 아트피스에 이런 컬러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내고 싶은 분위기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설계를 포함한 디자인을 좀 굉장히 표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히나 이제 음식 앞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얀 방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지만 컬러감이 좀 있는 방에서 먹는 것과 산뜻한 분위기도 낼 수도 있고 음식의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탁 위에 혹은 식탁 옆에 이런 컬러풀, 너무 강하지도 않지만 은은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돋구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밥 먹는 공간, 뭐 요식업 쪽에서 했었을 시에는 웬만해서는 가까운 사물에는 좀 강렬한 컬러를 넣고 벽면이나 이런 큰 부분에서는 강하진 않지만 은은하고 혹은 따뜻한 분위기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색상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다른 이제 모델하우스를 저희가 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주거 공간이지만 저희가 이제 아트 데코를 설계를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분위기 자체를 조금 더 바꾸고 저희 작가님과 예술을 조금 더 가깝게 유저로서 조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조금 많이 노력했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넘어가서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넘어가면 지금 이런 가구들이 아마 보시면 어디서 얼핏 한번 봤을 것 같은 가구인데 저희가 이 모티브를 디자인했던 게 전통 한국 가구의 선을 살려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한국적인 분위기의 스토리와 지금 현대적인 삶을 조금 접목을 시키고자 이런 디자인 요소를 스토리텔링에 접목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은은한 컬러 포인트가 설계 요소 혹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이제 뜻하지 않게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시고 보시면 보실수록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파크타워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컬러감이나 설계에도 이제 비중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지만 이제 저희는 갤러리와 작가님들과 직접 많이 부딪히고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저희 갤러리에서 직접적으로 와인바를 운영을 했었던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갤러리도 같이 운영을 했고 이제 와인도 이제 예약제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들 보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가구들보다 저희가 조금 이런 특이한 가구, 조금 이쁜 가구들을 씀으로써 이 공간에 대한 스토리나 이제 전달하고 싶은 느낌 이런 거를 좀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컬러와 이런 강력한 컬러 그리고 이런 한국적인 가구의 느낌과 현대적인 미술의 조화 좀 많이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쪽 벽인데 이제 한국적인 정말 이제 한국의 전통 풍을 풍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많이 반영이 되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성묘 영등포에 있는 성모 신경정신과에 간 건데요. 이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저희가 흔하게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설계, 그런 색감들인데, 저희가 이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저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이 다른 병원과 차별화를 두고 어떻게 조금 더 이쁘게, 혹은 대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을 설계를 하고자 했었을 때, 저희는 특별하게 이런 가구들도 저희 작가님과 직접 제작을 한 거고요. 이런 스툴들도, 이런 스툴, 테이블, 의자 이런 것도 다 직접 저희가 설계를 통한, 제작을 통한 걸로 디자인을 좀 많이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셨는데, 이제 많이 뭐 가구나 이런 것들도 흔하게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쪽 그 브랜드와 이런 그 컨셉에 맞게 예술이라는 거를 굉장히 저희가 창의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게 그냥 단지 우리가 뭐 전시관 가서 보는 그림, 혹은 어디 공연장 가서 보는 공연, 그런 거라고 예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디 특별히 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예술이다라고들 많이는 하시는데,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굉장히 친하고 친근하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술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문화와 컨텐츠, 문화 컨텐츠가 요즘 저희 삶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보면 정말 문화 컨텐츠라는 게 정말 그 젊은 세대들이 더 찾고 더 노력하고 일부러 더 경험을 하고 싶은 경우가 흔하게 이제 SNS나 이런 블로그들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가 왜 사람에게 중요하냐? 저희 사람이란 동물은 이제 문화의 바탕으로 서로에게 소통을 하고 의지도 하고 많은 내용을 이제 주고받는데, 문화라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문화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물론 역사도 있겠지만 이런 인테리어나 설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 가구, 뭐 접시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즘의 추세에도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보면, 이제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 맛은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뻐요. 웬만해서는 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들이 외곽까지 나가서 서울에서 혹은 시내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느냐? 특별한 경험, 그리고 생각,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공간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뭐 차 먹고 혹은 뭐 TV 보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그런 영감, 아늑함, 따뜻함, 혹은 그런 포근함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아트적인 요소 혹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큰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정말 작은 비용으로도 투자를 해서 생각보다 예상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큰 투자 가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효과를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항상, 저는 이제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항상 클라이언트에게 먼저 물어봐요. 어떤 공간을 표현을 하고 싶으시냐? 그러면 대부분 그냥 저희 브랜드 혹은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이미지만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서로에게 더 깊고 원하는 결과물을 충분히 더 얻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저는 파란 방에 뭐 1위 조명과 뭐
구로철판을 넣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게 아닌 사람들이 와서 저는 이거를 먹으면서 혹은 이거를 마시면서 혹은 이걸 보면서 이런 감정 혹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드실 때 물론 어떤 음식 혹은 뭐 어떤 제품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제품 바탕으로 이 제품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해줄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인테리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 부분에서도 항상 저희가 이제 공간에서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어갔었을 때 뭐 집이나 이런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냥 편안하다, 평온하다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 더 항상 저희가 뭐 인테리어 있는 그대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나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많이 느껴지는데 정말 자기만의 것, 자기 브랜드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 디테일,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실제로 이런 인테리어나 이렇게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의뢰를 하시거나 이럴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는 게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랑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시공이겠죠. 근데 시공이라는 게 이제 흔하게 말하는 공사인데 이제 대부분 설계 단계에서 넘기고 설계자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설계에서 손 떼버리고 시공자한테 도면만 넘겨주고 이거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만 하는데 그게 저의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면에서 그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이제 투시도, CG 그런 렌더링 같은 거를 전달을 했었을 때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설계를 하는데 클라이언트도 의외로 이제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많이 부딪혔죠,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극복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정확하게 원하는 정말 나는 하나 A부터 Z까지를 완벽하게 생각을 하면서 설계자와 이제 쿵짝이 맞고 그 다음에 시공사와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공간 자체를 뜯었을 때 보지 못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천장을 뜯었을 때 이 천장 안에 뭐 어떤 배관이 지나가고 어떤 전선이 지나가고 혹은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뜯어보지 않는 한 볼 수가 없어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지만 대부분 뭐 타일이나 뭐 우드 플로링이 깔려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뜯어보면 어떤 곳은 울어 있고 어떤 곳은 높고 낮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이제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비용을 최소화를 하면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상 굉장히 설계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시공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지 않나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창조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컬러를 하나 지정을 했어요. 근데 바르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확연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느냐 혹은 시공자의 입장에서 무작위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데 대부분 클라이언트들은 그래도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버리니까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이제 극복하고 정말 퀄리티가 좋은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고 굉장히 이제 심층 깊은 거를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하고 확인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빠른 시공을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이제 들어가서 변경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이미지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바뀌다 보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10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변경이 되면 될수록 그런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 브랜드의 이미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기 인테리어에서 표현하는 궁금증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틀은 이거 근데 이거는 이 창틀은 정말 이쁜데 이 공간에서 또 어울리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단지 자기는 이쁘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요소들도 그런 큰 요소들 그리고 작은 요소들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고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생각 부탁드립니다.